자, 22년 6월 모의고사, 6월 9일 모의고사 36번부터 40번에 나왔던 이제 사회지문이야, 사회지문. 근데 이게 뭐, 독서 지문 중에 마지막 지문이라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들 못 읽었는지, 좀 오답률이 좀 높더라고. 그래서 우리 요 지문 한번 좀 살펴보는 걸 하도록 할게. 원래 이 지문이 예전 이제 그 평가원 기출 중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이런 유형의 지문이 좀 있어. 있는데 없다, 없는데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 그 키트 LFIDAA 킷 아니 LFIA 키트 지문이라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진단 키트 있지. 뭐 위양성, 위음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는 걸로 좀 할게. 자, 들어가 보자. 자,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약 만들고 있어. 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지. 돈 들어가니까. 자,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단 가설 검정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가설인 거지. 가짜의 썰인데 이걸 검정하겠대. 검정이라는 단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검정 뜻이 뭐지? 검사하다. 그렇지. 검사하여 결정하다. 이게 검정의 뜻이야. 검사하고 결정하는 게 검정이야. 그래서 가설에 대해서 이제 검사 좀 해보고 결정해 보려는 거야. 자, 가설 검정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요. 모순됐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지?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런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일단 모순된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걸 이용해 봤을 때 신약이 효과가 있다랑 모순된 관계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다음 넘어가 보니까 가설 검정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즉, 요 놈과 요 놈이 무슨 관계라는 얘기지. 그치? 자, 전자 앞에 거지. 이것은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로 여기서 판단하는 이가 누가 돼야 돼? 그렇지. 경영자가 되겠지. 그렇지. 이 사람이 주장하려는 가설인 거야. 그래서 이 경영자는 이게 효과가 있어야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려는 가설로 대립 가설이라 하고 후자는 효과가 없다는 후자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반대되는 가설인 기무 가설이라고 한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단어들 때문에 슬슬 흔들리기 시작해. 일단 여기 보니까 대립 가설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귀무 가설이라는 게 있어. 대립 가설은 말 그대로 대립된다는 얘기지. 대립되는 가설이야. 무엇과? 귀무가설과는 대립되는 가설이고, 다음 귀무가설은 한자 그대로 봐봐. 무자가 무슨 무자야? 그렇죠. 없을 무자잖아. 그러면 이런 단어들 나왔을 때 대립가설, 귀무가설 이렇게 힘들게 외우지 말고 얘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만 확실하게 잡아줘. 대립가설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그렇지. 대립가설은 있다에 있다. 있음. 이놈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귀무가설이잖아. 무자 있잖아. 무니까 이건 있어 없어. 그렇죠.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최대한 바꿔가지고 쉽게 납득을 해. 그러면 앞으로 대립가설은 있다, 귀무가설은 없다. 이걸로 계속 읽게 될 거야. 자,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거 있다지. 이걸 위해서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해 보면 된다. 다시 대립가설을 입증하려면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하려면 진짜로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해 보면 돼.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를 다 찾아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립 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끊어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 있다로는 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있다라는 가설을 통해서는 검정하지 않는 거야. 이유는 대립 가설 기준으로 가설 검정하지 않는 이유 뭐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있다라는 가설로는 안 쓰는 거야. 대신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다시 귀무가설이 뭐였어? 없다였지. 그렇지. 그래서 이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선이 바로 안 거지네.
자,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하는 상태. 여기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자, 귀무가설이니까 없다는 것을 참으로 가정한 거지.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없다를 효과가 없다 이것을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뭐 기각이란 단어 들어본 적은 있지. 기각한다 이게 뭔 뜻이냐? 뭐 재판에서 뭐 기각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거든. 잘 모르겠지, 그치? 그래서 단어 뜻 알아둘게. 버리다 이런 뜻이야. 버리다. 이 가설을 버릴지 말지 이 여부를 결정을 해. 자,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기무가설 아래에서 투약을 하였는데 관찰한 결과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은 거야. 효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병이 호전됐다는 것은 이건 효과가 있어 없어? 그렇지, 이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 다음 결론은 뻔하네. 그러면 기무가설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영자는 기무가설을 버리고 즉 없다는 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된다. 요 대립가설 아까 있다는 가설을 채택하는 거지. 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채택하면 되겠어. 그리고 이 상황은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이 상황은 경영자에게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야. 좋은 상황이지. 경영자가 원했던 상황이 되겠어. 자, 한 편 나왔으니까 한번 끊어주고 우리 한 편 나오면 그 다음부터 또 신경 써보라 그랬지. 자,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이 기무가설 아래에서 투약을 했고 기본 가정은 효과가 없다가 기본 가정이었지. 자, 그리고 관찰 결과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야. 관찰 결과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이건 효과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야. 효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거지. 이럴 때는 기무가설을 버릴 수가 없지. 효과가 없으니까. 자, 이처럼 가설 검정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이 돼. 즉 귀무가설을 통해서 대립가설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없다는 걸 버렸으니까 이건 있다는 뜻이고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걸 기무가설을 채택했으니까 효과가 없다가 채택이 된 거야. 자, 다음 단락 넘어가자. 자,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대. 그럼 일단 두 가지 오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뭐인지 찾아봐야겠지? 자,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어 없어? 그렇지, 없음이지. 자, 이 없는 게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 다시 기무가설을 기각했다는 것은 이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렇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한 거야. 없는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이거 오류겠지. 그래서 이게 1종 오류를 해당돼. 1종 오류. 자, 1종 오류는 없는 데 있는 거야. 없는 데 있는 거. 자, 앞선 예에서 실제로 약효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류지. 자, 그리고 기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란 얘기는 있어 없어? 효과가? 있다지. 귀무 없는 가설이 참이 아니니까 있는 경우야. 자, 이렇게 참으로는 있는데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어. 요건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고 판단한 거지, 그렇지? 기각하지 못했다는 걸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야. 채택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없다는 가설을 채택한 거야. 없음을 채택했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종 오류라고 부르겠대.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면 몇 종? 1종. 반대는 2종 이렇게 되겠어. 자, 그래서 실제로는 약효가 있지만 있는데 약효가 없다고 판단한 2종 오류지. 자, 이런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갑자기 판결 얘기라고? 자, 내용 좀 끊어주고 이야기 엉뚱한 대로 튀어버렸어. 이번엔 판결 얘기로 넘어갔어. 자,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이다라는 대립가설에 채택되기 전까지 다시 여러 단어 좀 보니까 피고인 이거 뭔 뜻이야? 피고인. 피자가 무슨 피자?
요 피자라는 게 우리 피동사동 할 때 피자거든. 당하다는 뜻이야. 고는, 고소. 고소를 당한 사람. 고소를 당한 사람. 이걸 피고인이라고 해.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자, 피고인은 유죄이다라고 하는데, 요 유죄잖아. 요 유자가 무슨 유자? 있을 유자잖아. 죄가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대립가설이 되는 거야. 대립가설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대립가설의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가정한대. 자, 그럼 우리 이 부분 좀 가로 묶어주고, 피고인이 무죄라고 가정했대. 우리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은 이건 무슨 가설이 되겠어? 가설의 종류 중에서. 없다. 귀무가설이 되는 거지. 무죄잖아, 그렇지. 없을 무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계속 위에 개념 있다, 없다로 계속 판단하면 돼. 이거 없다는 거야, 없다. 없음. 즉, 귀무가설이 맞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위랑 똑같이 시장 만들 때랑 똑같았잖아. 효과가 없는 것을 기본적으로 참으로 가정을 했었네. 그렇지? 똑같아. 자, 그래서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없다는 것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자,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 다시 무죄지. 없는 사람에게 있다고 선고하는 것은 이거 오류잖아.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거 이게 몇 종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 1종 오류. 그다음에 유죄인 사람에게 있는데 없다고 선고하는 건 이것은 2종 오류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위에 놨던 그 약효 얘기를 요 판결 얘기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어. 자, 내려가 볼게. 자, 오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은 1종 오류래. 그래서 1종 오류가 더 심각하구나 확인만 좀 해주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게 1종이라는 거. 왜 그런가? 좀 읽어보자. 자,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그래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시장에 출시를 했는데 약의 효능이 없는 거야. 다시 시장에 출시를 했다는 것은 상품을 내보낸 거지. 그치? 상품을 보냈어. 그런데 약 효과가 없네? 그러면 회사가 신뢰를 잃는 위험이 더 크다.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 자, 위의 내용 끌고 가서 좀 보면 시장에 출시를 했다의 조치 보자. 시장에 출시를 했다. 자, 이 얘기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던 거야? 없다고 판단한 거야? 있다고 판단한 거지. 그치? 이건 있다고 판단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약효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렇지. 약효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부분 좀 묶어주면 효능이 없는데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 그치? 효능이 없는데 있다고 판단한 거란 말이야.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면 몇 종이야? 1종. 그렇지. 그래서 1종 오류의 경우에는 신뢰를 잃는 위험성이 있는 거 이거 이해되지?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효능이 없어. 사람들이 믿겠어 안 믿겠어 이 회사. 못 믿는 회사가 되는 거지. 다나가 이제 못 믿겠다. 자, 넘어가죠. 잠 좀 깨고. 자, 또한 다음 넘어와서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 뭐야? 다시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렸어. 내가 보기 이것도 심각한데. 그런 것보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 내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지. 사실 이건 큰 문제가 돼. 죄도 없는데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렇지? 다시 결백한 사람이야. 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렇지. 없는 사람에게 유죄를 내렸어. 이게 무몇종 오류. 없는데 있다고 내렸잖아. 그렇지. 이거 1종 오류가 되는 거지. 그래서 1종 오류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거 납득돼? 응. 봐봐. 생각해보자. 옆에서 해볼까? 자, 그 정도를
정도는 요 정도로 잡아볼게. 요 정도 가능성으로 잡아볼게. 자, 요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요것은 없다. 이것은 있다로 판단하고 있는 거야. 없다로 판단했고 위에는 있다고 판단한 거야. 아래는 없음, 위에는 있음. 요렇게 판단을 했어. 적어놓을까? 요건 있음 없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자, 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요렇게까지 낮췄어. 요 가능성을 이렇게 낮췄어. 그럼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줄어들겠지. 그 대신에 있다고 판단하는 건 또 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없다고 판단하는 걸 줄이면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늘어나게 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게 되는 거야. 됐나? 자,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다시,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효능이 있다고 판단한 거야, 없다고 판단한 거야? 다시, 약을 출시하잖아.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겠어, 없다고 판단했겠어? 그렇지. 이거 효과 있음으로 판단한 거지. 판단은 있다고 판단한 거야. 자, 그러면 이중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이중 오류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이런 거는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건 이건 배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일종 오류는 늘어나게 된다. 왜? 있다고 판단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지. 그렇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더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정 오류가 늘어나게 된 거야. 이해했어? 멘탈 놨어? 젠장. 있으면 없으면 생각하면 되죠. 봐봐. 얘는 있다고 결정했다는 얘기는 있다고 판단한 걸 늘린 거잖아. 그치? 있다고 판단한 걸 늘린 거야. 근데 없는 상황에서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늘어났겠지. 그렇지? 응. 없는 상황,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더 늘어났단 말이야. 왜? 있다고 그냥 판단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일정 오류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됐는가? 오케이. 어, 음, 음. 이게 사기꾼이라고? 여기 약이 효능과는 무관하게라고 했는데 이건 뭐 실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겠어. 자, 다음 들어갈게. 자,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해야 된다. 일단 유의 수준이라는데 이 유의 수준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 유의 수준 정확.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야. 우리 일종 오류가 뭐였는데? 그렇지. 바로 이거지. 그래서 용어를 쉬운 단어로 바꿔.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이 오류의 확률을, 이 범위를 줄이겠다는 거야. 줄이겠다는 거야. 즉, 한마디로 무엇을 줄이냐면, 요거 가장 쉽게 하려면 요거 하면 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 이 수준을 낮게 정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있다고 판단한 걸 줄이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있다고 판단한 걸 줄여. 있다는 생각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얘기지. 그럼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넘어갈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유의 수준이 5%라면 100번의 시행 중, 100번의 시행 중 5번 이내로 일정 오류가 하더라도 이건 그냥 우연이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일정 오류가 발생했어.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우연이야 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하고 그냥 있다고 보는 거지. 자, 그리고 이 값을 넘어서면은 요 5%를 넘어서 버리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그럼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얘기고 이럴 땐 있다고 판단해, 없다고 판단해? 무니까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치? 이 5%를 넘어가 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네. 이거 도저히 못 써먹겠네. 하고 효가 없음.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또한 유의 수준은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한대. 이거 줄쳐놓자. 유의 수준이 몇 퍼센트냐 이것은 실험 전에 결정하는 거예요. 실험 전에. 자, 미리 정하고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것이라면 유의 수준을 더 낮게 있다고 판단하는 걸 더 줄여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다시, 다시. 생명과 관련있어. 우리 약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약 같은 경우도. 효능이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오류 수준을 낮춰야 되는 거야. 없다고 판단하는 걸 더 늘려야 되는 거지. 됐지? 인권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그 재판 같은 경우에 죄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인권이 짓밟히는 경우잖아.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낮추자. 그래서 유의 수준을 낮추는 거야. 응. 그렇지. 약 만든 제약회사에서 미리 정했겠지. 유의 수준은. 응. 반반이라고? 이게 너무 극단적인데?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생명, 인권을,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잖아. 일종 오류가 발생하면 회사에 손해라니까. 신뢰도가 뚝 떨어져 버려. 경영자 망한다고. 그래서 유의 수준은 최대한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일종 오류 유의 수준은. 됐어? 음. 자, 되었으면 36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이제. 좀 덥지? 에어컨 좀 틀어줄게. 자, 36번 문제. 여기 딱 유기 문제인데 여기 딱 반타작 문제야. 50%. 정답률 50%. 자, 가설 검정에 대해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무엇이냐? 여기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 자, 기무가설을 기각할 때, 기각할 때, 언제 기각했어? 어. 일단 기무가설을 참이라고 설정을 해놨잖아. 그렇지.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즉, 효과가 없다는 거 판단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와중에 효과가 있으면 기각을 하는 거지. 그치? 효과가 있을 때 기각을 해. 그때 새롭게 설정하는 가설이었는데 뭐 새롭게 설정할 게 없지? 그치? 그냥 실험 결과만 보면 되는 거야. 실험 결과로 판단해, 이거. 얘는 실험 결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뭐 가설을 새롭게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답이 1번.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아마, 이게 다들 이 독서가 아직 익숙지 않아가지고 이런 경우 좀 있을 것 같아. 자, 2번 넘어가서. 자,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을 검증하지 않으면 그 대립가설이라는 게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효과가 있다를 기준으로 가설을 검증하려면 모든 사람들 다 실험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현실상 불가능해. 그래서 대립가설 기준으로 하지 않는 거야. 무엇인지 나왔고. 다음에 3번 넘어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설. 우리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얘기는 효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언제 그렇게 했어? 그렇지, 그렇지. 귀무가설이지, 귀무가설. 그렇지. 그래서 귀무가설을 뭐 할 때? 그렇지, 기각할 때. 이걸 버릴 때 그렇게 해. 대립가설 채택을 해. 없다는 가설을 기각할 때. 다음 4번 넘어서 1종 오류, 2종 오류를 함께 줄일 수 없는 이유는 왜? 하나의 오류를 줄이려면 다른 오류가 더 커지잖아. 그렇지. 둘이 반비례 관계야. 이거 알 수 있고. 다음에 5번 1종 오류와 2종 오류 중 더 심각한 것은 그렇지. 1종 오류였지. 그렇지. 요놈이었어. 그래서 이것도 답이 있다. 자, 넘어가자. 자, 다음은 37번. 뭐 이것도 60%니까 많이들 틀린 문제네. 자, 일치하는 거. 자, 1번부터 보자. 자, 귀무가설 없다는 가설이잖아. 없다는 가설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요건 곧 바꿔 얘기면 있다고 판단한 거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그렇지. 근데 채택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잘못했어. 다음 2번. 판결에서 대립가설의 기각 여부는 즉 있다는 대립가설의 기각 여부는 우리 대립가설을 기각하나?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지, 그렇지? 대립가설은 기각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얘를 기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뒤에 피고인 고소당한 사람이 나는 죄가 없어 혼자 이러고 있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재판 누가 하는 거야? 판사가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 아, 피고의 반대말은 뭐야?
심각하다. 피고 만든 원고. 자, 3번 넘어갈게. 자, 기무가설, 없다는 가설은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다. 해서 다시.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지? 응? 기무가설은 대립가설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버려줘야 되지. 그치? 그리고 이 순서도 바뀌었어. 원래 대립가설은 기무가설이 기각될 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나와야 됐지. 다시. 판단 기준은 기무가설이 기준이야? 대립가설이 기준이야? 기무가설이 기준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대립가설 채택 여부는 기무가설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자, 다음 4번 넘어가서 기무가설은 참과 거짓을 알기 전까지는 있다 없다로 판단해. 뭘로 판단해? 참으로 간주하죠. 없다는 것을 참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참으로 거치 참으로 간주한다. 우리 그 법정 용어 중 그런 거 들어봤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어. 일단은 죄는 없다. 이렇게 추정하는 기본이야. 귀무가설이 참으로 간주하는 거지. 다음 5번. 신약 개발하는 경영자가 원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야 없다야? 있다. 그렇지. 있다니까 대립가설에 해당되겠지. 있음이라는 가설을 원하고 있어.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아주 탈탈 털렸어. 이 문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좀 비슷해. 키트 지문이랑 좀 비슷해. 키트 지문도 풀다 보면 뭐 멘탈이 탈탈탈 이렇게 털리거든.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이러면서 탈탈 털리는데 보도록 할게.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A에서 D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이 문제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들이 현역돼. 기무가설이 참이다, 기무가설이 거짓이고 기각 못한다, 기각한다. 이것 때문에 탈탈 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탈탈 털리니까 그 다음 이게 실제 상황, 그 다음 의사결정 이것도 못 보게 돼. 그래서 다시 보면 얘는 실제야 실제. 그리고 이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처럼 간단하게 있다 없다로 판단해보자. 자, 실제 상황에서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얘기는 이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효과. 이거 없음이죠, 없음. 이건 없음에 해당돼, 없음. 다음에 기무가설이 거짓이라는 얘기는 효과가 있음이고. 자,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어떻게 판단했느냐? 기무가설을 기각 못했다는 얘기는 있다고 판단한 거야, 없다고 판단한 거야? 그렇지. 기각을 못했으니 채택했다는 얘기잖아. 기무를 채택한 거야. 그래서 이거 없음을 채택했어. 없다고 판단했어. 다음에 기무가설을 기각했다는 얘기는 기무가설을 버린 거니까 이것은 있다로 판단한 경우야. 자, 그럼 다시 보면 이렇게 없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건 A는 정상인 거지. 그치?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 이거 오류지. 오류는 오류인데 몇 종 오류?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건 몇 종이었어? 2종 오류지. 이건 2종 오류. B는 2종 오류에 해당된다. 기억들나지? 다음에 C는 없는데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 이게 몇 종? 이게 1종 오류지. 가장 심각한 놈이 이 놈이고.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있다고 판단해서 이거 제대로 된 판단이지. 자, 이렇게만 정리하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쉬워. 내려가 볼게. 자,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해서 자, 이건 실제 상황이지. 그치, 실제 상황이란 말이야. 실제 상황이니까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위에 봐야 돼, 아래 봐야 돼. 위에 거 봐야지. 그치, 위에 거 봐야 되는 거야. 자,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없다의 상황이니까 A와 C의 경우에 해당된다. 적절한 표현이 있지. 이해되지? 실제로 없는 경우는 A랑 C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됐어? 오케이. 자, 다음에 경영자가 신약의 효능이 없다고 판단한 거지. 이것은 줄쳐보자. 신약의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이건 실제 상황을 봐야 돼. 의사결정을 봐야 돼. 판단한 거니까. 판단.
그렇지. 이건 의사결정 부분을 봐야 돼. 의사결정. 그래서 없다고 판단한 부분, 요 부분에 해당되지. 없다, 요 부분이지. 그래서 A와 B의 경우이다. 적절한 표현에 해당되겠지. 잘 따라오고들 있어? 실제로 이거 많이들 틀렸어, 이거 판단, 표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여기는 실제로 없는 것이고, 이건 실제로 있는 것. 반면 이쪽은 없다고 판단한 것, 이건 있다고 판단한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A와 D는 A, D니까 정상적인 상황이죠. 없는데 없다고 판단한 A. 그다음에 있는데 있다고 판단한 게 D니까. 자, A와 D는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내린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다. 오류 발생 안 했지? 그치? 없는데 없다고 판단했고 있는데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오류가 없어. 다음 4번. 자, 법원이 B를 줄이면이라고 했어. 법원이 B를 줄인다는 얘기는 봐라. B를 줄였다. B를 줄였다. 법원이 B를 줄였다는 얘기는 있는데 없다고 판단한 걸 줄였지.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걸 줄이겠다는 얘기야.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걸 줄이면 반대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어떻게 돼?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치? 그거까지 정리하자 그러면. 자, B를 줄였다는 얘기는 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이게 늘어나게 되는 거야.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게.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뒤 쭉 읽어보면 되겠다. 자,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있어. 이것을 무죄로 판결해서 사회로 되돌려보는 경우가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다시 봐봐. 죄가 있다고 판단했잖아. 죄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사회로 보내는 거야, 안 보내는 거야? 안 보내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회로 돌려보는 수가 늘겠어, 줄어들겠어? 줄어들겠지, 그렇지? 줄어든다. 이해됐지? 사회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무죄 판결했다는 얘기잖아.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이제 줄게 되겠지. 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B를 줄였다면서? 없다고 판단한 걸 줄였으니까. 이게 됐어? 오케이. 그래 답이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다음 5번 넘어가서 제약회사가 C를 줄이려는 이유. C 보니까 일종 오류잖아. 일종 오류가 발생하면 회사의 치명상이었지. 왜? 신뢰도가 떨어졌잖아. 그래서 C를 줄이려는 이유는 약이 효능이 없어.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지. 신뢰를 잃는 상황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종 오류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적절하고.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이것도 만만치 않네.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기억,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적어놨어. 자, 일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에서, 유의 수준이란 것은 일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잖아. 일정 오류라는 게 뭐였어?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있다고 판단하는 거. 여기서 핵심이 이거라 그랬어. 자, 이 수준을 낮추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자, 1번부터 보자. 인권과 관련돼 있어. 이럴 때는 죄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면 이거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럴수록 이 수준을 높게 해야 돼, 낮게 해? 낮춰야 되는 거지. 이럴 땐 낮게 설정해야 돼. 인권과 관련되면, 생명과 관련되면 낮게 설정을 해야 돼. 있다고 판단하는 걸 낮게 설정해야 되지. 다음에 2번,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과 거짓일 확률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거 뭔 소리야? 얘는 참거짓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참거짓이 아니라 이 일종 오류 자체가 뭔데? 없는데 있다고 판단할 확률이지. 그치? 이건 판단 확률이야, 판단 확률. 이건 사실과 관련된 확률이지. 그치? 이건 판단과 관련된 거지. 이건 사실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건 무관하다. 다음 3번. 값을 낮게 설정해. 값을 낮게 설정한다는 얘기는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줄이는 거지. 그치? 있다고 판단하는 걸 줄이는 거야.
자, 그럼 있다고 판단한 걸 줄였으면 바꿔 얘기하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대립가설, 있다를 채택할 확률 이거 높아져, 낮아져? 다시, 봐봐. 자, 1.56 유의 수준이었지? 1.56에 관련된 유의 수준. 1.56라는 게 뭐야?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치? 근데 있다고 판단하는 걸 줄이겠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없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필름이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잘 들어봐. 1.56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한 거야. 있다고 판단한 걸 줄이겠대. 있다는 판단을 줄이면 어떤 판단이 늘어나게 돼? 없다는 판단이 늘어나게 되지. 없다는 판단은 귀무가설이잖아. 귀무가설 채택된다고. 그러면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게 된다. 됐지? 다음에 4번. 자, 실험이 이루어진 후에 자료를 분석할 때 결정은 다시 실험이 이루어진 후 아니지? 유의 수준은 실험 전에 미리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다음에 가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자료의 개수. 뭔 소리야? 자료는 많은 많을수록 좋은 거지. 무슨 소리야? 그렇지? 이건 수치 미리 결정해 놓겠다는 얘기지. 자료 개수랑은 무관한 거야. 자, 그럼 3번도 해결됐어? 오케이. 자, 다음 또 내려가서 마지막 문제. 자,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자. 자, 일단 A라는 게 무순대 관계라 해. 무순댔어. 그럼 읽어보자. 동시에 참, 돼, 안 돼? 안 되지. 동시에 거짓,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요건 적절한 표현에 해당돼. 원래 무순의 이게 사전적 의미가 동시에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없는 관계. 이게 무슨 관계 뜻이야, 원래. 알아두자. 나중에 너희들 논리학집 들어가면 멘탈 탈탈 털린다 그때. 무슨 관계, 대립, 뭐 반대 관계, 뭐 어쩌고 난리도 아니야. 자, 다음 2번. 자, 병이 호전됐다. 호전됐다는 건 효과가 있어, 없어? 있는 경우지. 이거 있으니까 기무가설과는 어긋난 거지. 없다는 가설과는 어긋난 거야. 그다음에 C 보니까 귀무가설을 버렸대. 없다는 걸 버렸으면 이건 있다는 판단이지. 이건 있다로 판단한 거야.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3번 읽어보면 신약이 효가 없다라는 가설 이것을 기각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 없다를 버렸으니까 적절한 표현이지. 다음 4번 귀무가설이니까 이거 없다고 판단하는 가설이잖아. 없다의 가설이야. 그럼 피고인은 유죄라는 가설이 아니지. 귀무니까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는 가설이 되겠지. 답이 4번이 답이 되고 다음에 마지막 두 가지로 했으니 당연히 1종, 2종 오르겠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자, 일단 우리가 뭐 질문 봤는데, 뭐 어쨌든 뭐 시험은 다 이미 끝난 거고, 이게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단어들, 뭐 갑자기 대립가설이니, 귀무가설이니, 이런 단어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글 읽을 때 너무 이제 머리 쓰지 말고, 내가 아는 단어를 바꿔, 없음. 그러면 그것과 반대니까 있음.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좀 쉽게 문제를 풀도록 하자. 자, 요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끝.